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 이해 그 두 번째 단원으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 특징에는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특징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이 문화의 보편성은 왜 나타나냐? 인간이라 하면 사실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생리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상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상징 능력은 말과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든가 사고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 어느 사회에서나 다 뭐 의식, 주의 같은 것들을 다 구성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편성이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리 구조는 유사하지만 생활 환경의 차이는 각각 다 다르다.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응해가는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문화별로 독특한 자기들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 각 생활 양식을 향유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이 문화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화의 특수성에서는 뭘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문화의 특수성은 각 문화마다 문화별로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화마다 각 문화마다 고유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고유성이 있고, 그 문화의 상대적 차이,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발생한 자연 환경 혹은 역사적 맥락 이런 데서 의미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월하고 열등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문화를 평가하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그럼 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별로 상대적인 특징, 즉 상대적인 특징들을 상대성을 이제 인정을 하면은 이건 문화 상대주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즉 상대성을 부정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문화 절대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절대주의 혹은 이제 보편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언제 어디서나 다 나타나는 특성을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다.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다. 즉 보편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문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각 문화는 고유하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비교가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따라서 문화 간의 우열, 즉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뭐가 우월하다, 열등하다와 같은 평가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고요. 그렇다면 문화 상대주의의 이제 기능, 문화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먼저 순기능은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타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그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즉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경우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화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 나름의 특징이 있지, 그 나름의 성격이 있지, 그리고 그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지라고 평가를 해버린다면, 자, 극단적으로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 여자가 그 집안을 망신시켰으니까 뭐 죽일 수도 있지 뭐 라고 하고, 중국의 전족 아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멀리 이제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어릴 때부터 발을 꽁꽁 싸매요. 근데 이건 뭐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이유를 겉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하지만, 이건 사실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거를 볼 때, 여자는 중국에서는 아름다움이 저 기준이니까 여자의 발을 꽁꽁 싸매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거는 뭐 아름다운 건가 보지 뭐 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뭐 식인풍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지 저 부족이 잘 산다라는 그런 부족적인 의미가 있대. 그거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 라고 인정한다면 그 역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고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이거 다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제가 예로 쓴 이런 명예살인이나 전족이나 식인풍습 이런 것들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인류 공통의 이런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문화들조차도 인정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역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상대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경우에. 자, 이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였고요. 그러면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문화 절대주의가 있죠. 그럼 이건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내 문화냐, 자문화냐, 타문화, 다른 문화냐에 따라서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로 나뉩니다. 그 기준이 타문화, 다른 데 있다면 사대주의, 이거 이제 큰 나라를 뭐 섬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우리께 좋은 게 아니라 큰 나라께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문화 사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타문화는 우수해요. 타문화는 우수하다고 굉장히 동경하거나 추종하지만 반면 자문화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도 마찬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눴는데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좋아, 다른 문화가 더 좋아라고 하다 보면 타문화 수용이 굉장히 빠릅니다. 용이라는 말이지 쉽다라는 뜻이고요. 타문화를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지만 단점은 외래 문화를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미국 거면 다 좋은 거야. 뭐 중국 거면 다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된다면 그냥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곤란하죠. 다른 나라 문화를 하더라도 큰 나라 문화 혹은 이제 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라는 게 이게 역기능 단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후진국의 서구 문화 숭상, 그러니까 외제 선호, 소중화 사상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이키라고 한글로 써진 티셔츠가 있고 NIKE라고 이제 써진 이제 티셔츠가 있으면 뭐 입을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영어로 쓴 걸 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글로 된 것보다는 이제 영어로 된 게 왠지 세련되어 보이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는 것보다 괜히 무슨 뭐 브레이크퍼스트랑 이제 런치를 같이 먹는 브런치를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괜히 외제를 선호한다든가, 국산차보다 무조건 외제차가 좋아 이런다든가. 그다음에 소중화 사상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중화 사상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소중화 사상은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작은 중국이었어. 작은 중국인 거를 굉장히 좀 자부심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소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섬길 때 나타나는 사상이었어요. 이 역시 이제 문화 사대주의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문화 사대주의였고요. 그 기준이 자문화다. 그러니까 문화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자문화일 경우엔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나는데, 그럼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를 우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화를 우월하다고 믿으니까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죠. 순기능은 긍정적인 기능이 당연히 있죠. 집단 내 일치감과 자부심이 고취됩니다. 그래서 자긍지적 주체성은 굉장히 높아요. 북한이 좀 그렇잖아요. 북한의 주체사상. 그래서 뭐 종갓날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일단 뭐 집을 사실 가진 것도 없거나 혹은 이제 좀 힘이 약하더라도 미국한테 절대 꿀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민의 단결을 고취한다. 그래서 쟤네가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 맞서 싸우자 이러면서 집단 내 일체감을 굉장히 자부심, 고취하는 데는 굉장히 순기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은 일단 타문화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가 일단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의 명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서구에 있는 국가들이 뭐 이제 예전에 열강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센 나라들이 야 우리 게 우월한 거야. 야 아프리카 너네는 좀 열등하잖아. 라고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제국주의 침략,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그 명분을 야 우리가 니네 미개한 나라를 문명화 시켜주는 거야.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할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경우는 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죠. 자기네만 잘났다라고 하고 다른 나라 교류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끼리 부딪히면 그 잘난 두 나라끼리 이제 부딪혀지게 되면 문화 간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중화사상이다.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는 중국인들의 세상. 나치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치즘이 이게 내셔널 소시올리즘의 이제 약자예요. 내셔널의 NA와 소시올리즘에서 그 내셔널리즘에서 NATION ALISOM 맞죠? 내셔널리즘. 그래서 이거 내셔널에서 그 NATI를 이제 나치로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독일식으로. 그래서 나치는 나중에 그 나라가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순수하게 제일 잘난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즉 제국주의, 식민지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역기능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정리 한번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더불어 가지고 배웠습니다. 인간은 보편성을 갖는데 이유는 생리구조가 유사하고 상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다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고 근데 나타나는 방식이 적응 방식이나 문화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타나고 특수성이 나타난다. 그럼 특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혹은 각 문화마다 다른 문화의 고유성이 있는데 그 문화의 상대적 차이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문화 상대주의고 그럼 상대적 차이를 즉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문화 절대주의다. 즉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 있고 이건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상대적인 거고 상대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그 우열을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거고 문화 절대주의는 기준이 타문화냐 자문화냐에 따라서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로 나뉘고 이것은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꼭 읽어보시고요. 이 마인드맵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